네, 지금 뉴욕 증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간의 이제 미중 관세 전쟁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앞서 대표님 말씀 주셨다시피 뭔가 이제 좀 완화되는 분위기 또 서로 이렇게 연락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좀 기다렸던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기다렸던 게 나오니까 뉴스에 팔아라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호실적은 시장에서 해석하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뭔가 네. AI 투자 수익성에 대해서 이게 위축된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부분 실적 괜찮다라는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바라던 소식이었고 이러니까 또 실적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시장이. 네, 맞습니다. 관세가 좀 지나가고 실적 얘기한 지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만큼 지금 뉴욕 증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분석하고 좀 시장에 대해서 전략까지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분의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뉴욕 증시 보니까 그동안 조금 눌렸던 빅테크주들, 특히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까지 좋았잖아요. 또 네. 주가도 반응을 하네요, 바로. 예, 워낙 그 시장에서 말씀 주신 대로 안 좋은 소식만 늘 있다가 네.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기대감, 그래서 일희일비했죠, 사실은. 오로지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입만 보다가 나바로 입 봤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베센트로 넘어온 이제 그 흐름에 있다가 말씀 주신 대로 또 방금 뉴스에서 이제 중국이 리뷰를 한다.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협상을 할지 말지에 대한 리뷰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다행스럽다. 네. 1차적으로는 정말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첫 술에 배부르랴 이런 생각은 있어서 항상 이제 경계의 힘을 보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 사이에 좀 거꾸로 말하면 좀 트럼프가 너무 김을 많이 빼놨다고 해야 될까요? 네. 워낙 지금 중국하고 얘기를 너무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할지를 이제 고민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전제는 또 중국이 말한 게 뭐냐면 일단 그 전에 지금 무리하게 올렸던 145%의 관세를 이전으로 제로 베이스로 다 돌려놓은 다음에 그때부터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중국이 과연 양보를 할 건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협상을 할 수 있는 건지는 사실은 좀 뚜껑을 좀 더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성의 있게 대답을 먼저 해라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성의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제로 베이스냐 아니면은 거기서 약간은 좀 상호 관세를 조금이라도 넣은 상태냐를 시진핑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미국은 0으로 낮춰줄까요? 일단 시작해서 끝까지 버티면 결론적으로는 그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이번 관세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워낙 우리가 불과 한 달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조금 길게 보면 두 달이죠. 두 달 사이에 이제 트럼프 입에서 나온 얘기 때문에 너무 헷갈리고 힘들었는데 그냥 심플하게 관세는 정말로 100년 전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품목별 관세하고 상호 관세 이제 두 개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호 관세는 우리나라 25%죠. 그리고 웬만한 나라는 기본이 다 10%입니다. 이건 이제 그 목적이 기본적으로는 그 사이 우리가 무역 적자 본 거 우리 다 좀 땡길 거야 이제는 그 돈 좀 그 사이 너희들이 우리나라부터 돈 많이 벌어가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빚이 이렇게 늘었거든. 그 빚 좀 갚을래. 이제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품목별 관세 이거는 분야별로 뭐 철강 뭐 특별히 뭐 그다음에 반도체 지금 앞으로 얘기가 돼 있는 거 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해외로 지금 빠져나가 있는 미국이 원래 가졌어야 되는 일자리를 자기 나라로 다시 갖고 오겠다 리쇼어링이죠. 그 분야 전략적인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25%를 기준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놓고 본다면 상호관세에서는 좀 일부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거는 지금 90일 유예 중국 빼고는 다 유예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60일 정도 남아 있는데 품목별 관세 얘기는 아직도 진행형이고 뭘 딱히 낮춰준 게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국 내에 있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일부를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일부를 되돌려준다는 식으로 3에서 한 5% 정도 좀 낮춰주는데 그것도 3년 안에 없앤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현재 그 소위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아마 트럼프가 소위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 뉴욕 증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매크로적인 걸 먼저 볼까요? 아니면 기업 실적부터 체크해 볼까요? 뭐 기업 실적 일단 뭐 네. 그러니까 어저께 나왔으니까. 네. 좋은 소식이니까 네. 그거 그거 일단 그거부터 해볼까요? 예, 그러면? 예. 네, 뭐 네.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문을 잘 열었죠. 네. 예. 그래서 어제 한 7% 이상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시간 외에서도 한 1.3% 올라오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한 4% 올랐고 그다음에는 거의 강보합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고 특히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내용을 보니까 우려했던 이제 클라우드 부분, 그러니까 아주르라고 대하는 그쪽 부분, 거기가 시장에서의 예상보다 성장이 되게 좋았다는 거.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AI에 대했던 걱정, 기후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은 조금 누그러뜨리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행이다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두 번째로 제가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캐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 시장 예상보다 한 10억 달러 적은 214억 달러 정도 썼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지금 이 회사는 지금이 3분기입니다. 3월 달까지가 6월 달까지가 4분기예요. 그러니까 회계 연도가. 그러니까 올 6월이면 한 해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7월부터 다 시작되는데 네. 지금 올해 6월까지 하고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쓰는 설비 투자 비용이 한 57% 급증을 했었거든요. 그러게요. 엄청나게 늘었었는데 요거를 그다음 7월부터 시작된 해에는 좀 낮출 거야. 그러니까 증가는 할 텐데 증가율을 좀 낮출 거야라고 얘기를 해서 투자자들이 너무 지금 안 그래도 상황이 점점 좀 경쟁도 심해지고 경기도 잘 걱정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용 통제를 하기 시작하네. 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고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1년 동안 M7 중에서 제일 못했습니다. 성과가 안 좋았어요. 네. 작년 8월 피크로 지금 가장 많이 그러니까 제일 둔화돼 있거든요. 한 2% 올랐을 거예요. 어제 올라서. 그전에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값도 그 사이에 좀 지지부진했고 앞으로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매우 호의적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이랑 애플 같은 경우 이제 어저께 발표하고 나서 시장에서 약간 분위기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 나온다면 굉장히 환호성의 분위기였다면 이제 아마존이랑 애플 다음에는 이거는 뭐지라는 생각이 다시 들면서 중국 얘기가 다시 나오고 그래서 중국 매출은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지금 빅7 중에도 M7 중에도 어떻게 구분이 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약간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맞습니다. 말씀 잘 주셨는데 거기에 가장 큰 피해는 애플이죠, 사실은. 네. 왜냐하면 생산을 다 중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이폰을 다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혹시 이제 저도 어젠가 그저자 파이낸셜 타임즈 그 기사 보고 제가 이제 그거 보고 그래 이 말이 맞지라고 생각했는데 1년에 그 애플이 그 아이폰을 얼마나 생산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얼마나 생산? 2억 3천만 대를 생산을 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1분에 한 400 몇십 대씩 생산을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것에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일본 뭐 이제 인도나 이런 데로 이제 빼긴 하겠지만 근데 이것을 만드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만드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한 2,700개 정도 되고요. 그 2,700개를 전 세계 그 18개국에서 한 200여 개 기업으로부터 아웃소싱을 다 주문 받아갖고 네.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 스마트폰에 이 껍데기 있는 그 패널 있지 않습니까? 터치 네네. 패널. 이 유리는 미국에서 만들고 이 안에 들어가는 뒷대 터치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네. 조립은 중국 가서 하고 요거 하나만 갖고도 요 한 분야만 갖고도 이게 3개국을 왔다 갔다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뭐라 할까요? 첨단의 가장 그 소위 그 소피스티케이티드하고 그러나요? 이게 어쨌든 아주 정교하게 맞물린 공급망인데 이걸 이제 트럼프가 다 이거 그냥 박살을 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네네. 지금 애플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 미국으로 향하는 거는 이제 인도로 좀 빼겠다 뭐 이런 정도 한 2,500만 대 정도 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말씀 주신 대로 애플 같은 입장에선 이것을 손쉽게 좌우 이렇게 빼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이번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앞으로 여기와 관련된 추가 비용이 9억 달러 이상 들고 그 이후로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놓고 보면 애플이 상당히 이전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를 설득하면서 잘 넘어갔지만 이번엔 참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일종의 품목별 관세에 해당하는 거. 일자리를 다 리쇼링 하고 싶은 것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설득에 실패한 거 아니냐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중국별 매출이 많은 데들이 이번에 지금 실적에서 다 깨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애플도 사실은 그러니까 애플의 메타도 사실은 한 10% 이상이 중국에서 매출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번엔 당장 안 나타났지만 저희 혹시 그 페이스북 많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광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 것 같으세요? 최근 한 몇 개월 동안 광고 제일 많이 페이스북 혹시 쓰시면은 테무, 테무 알리, 쉐인 알리 뭐 다 이런 겁니다. 네. 사실은 중국인데 전자상거래 업체들 지금 상황에서 미국에 광고할 일이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못하죠. 광고 다 지금 적고 있거든요. 하반기를 대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중국에 지금 돈을 벌던 데들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스냅이라는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회사는 어제 박살 났거든요, 주가가. 사실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반기에 대해서 그림을 아예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랄까 그 소위 그 광고 온라인 광고 업계에서 메타가 탑이면 조금 아래쪽에 있는 매체 파워를 갖고 있는 데들은 상당히 중국 매출이 급감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히 기업별로 큰 차이가 나고 이것이 좀 더 지속된다면 다음 분기에 메타도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을 제가 이번 실적에서 좀 받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실제 파는 상품들이 중국산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 관세를 붙이고 나면은 결국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은 거기다 관세 얼마라고 썼다가 바로 혼나고 내렸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아마존 매출이나 아니면 아마존의 수익 자체도 결국은 중국하고 연동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비중이 얼마 정도 될까요? 저가는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아요. 아마존에서 전체 팔리는 매출 중에 저가 비중이 뭐 한 20-30%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토탈 매출은 꽤 크겠죠, 사실은. 중국 매출 왜냐하면 아웃소싱을 월마트 간 경우가 60%인데 그렇죠. 완전 저가는 사실은 다 중국 중국지 아니면은 않을까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보다 훨씬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많다. 그러니까 아마존 홀이었나요? 이제 그 정말로 저가 파는 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100%, 200% 붙여서 팔려고 하다 보니까 너희들 왜 올렸어 그러면 나 혼나기 싫으니까 사실은 거기에다가 관세 부분 떼어서 표기하려고 그랬다가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죠.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세무조사 들어왔겠죠. 이번에 했었으면 사실은.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좀 뭐랄까 중국의 소위 말하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 측면에서 아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봤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은 일부 매출이 그쪽으로 있긴 하지만 거기서 뭘 가져와서 파는 건 없는데 사실은 애플이나 아까 우리가 봤던 아마존은 가져와서 뭔가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은 우리 매출에도 영향을 받지만 수입,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싱하는 데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당장은 그 피해가 그런 쪽에 바로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데서 바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정말 이제 미중 간의 그런 관세 전쟁에서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들 주가가 또 빠르게 또 반등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중이 갑자기 아무 일 없었던 식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 가능성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설사 우리가 네. 기대한 대로 미중이 얘기를 잘해서 관세도 지금보다는 많이 낮춰서 네. 그래도 이제 거래가 될 정도로 된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아마 그 얘기 했습니다. 애플의 그 CEO도 얘기했고 뭐냐면 우리가 너무 한쪽에서만 지금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샥이 왔을 때 대응이 안 되더라. 그럼 말씀해주신 대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 판매량의 50% 정도를 이제 인도에서 생산해서 조달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공장을 중국이 아닌 다른 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겠네요. 많아지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그게 다 돈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서플라이 체인 겨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교하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어놨는데 네. 이거를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보험 드는 거 생각하시면 사실은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보험료가 아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벌어지는 게 좋긴 한데. 예, 안 벌어지는 게 좋은데 어쨌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돈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걸 다변화시키는 것도 혹시 벌어질 일에 대한 대응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제조업체들한테는 매우 큰 비용 부담으로 이제 사실 작용하게 되거든요. 여러 군데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쪼개지고 그러면은 나의 바게닝 파워, 뭔가를 사오거나 팔 때도 상대적으로 힘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가장 최적으로 중국에다가 몰아넣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재편해야 되는 데들은 이후로도 마진에 대한 압박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우리 투자자분들도 염두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진 압박도 마진 압박이지만 결국은 물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지금처럼 이제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물건 값이 오르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온다라는 걸로 계속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이제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상태로 딱 보면 거의 관세 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환율이나 이자율 부분을 또 보면은 왜 엔화 같은 경우는 벌써 145엔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금방 이런 상황이면은 이 이후에 지금 이제 중국이랑 뭐 합의가 될 것 같아 이 얘기로 굉장히 핫하게 확 올려줬고 한번 이제 조정받을 것 같은 레벨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가 실적 빡 발표해주면서 한 방 딱 쏴줘서 깔끔하게 상승으로 돈 것처럼 보이거든요 차트로만 네. 보면. 그러면 이 상황이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는 계속 던져지는데 매크로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딱 이게 이제 내 돈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런 표현 있잖아요. 팝콘 각이다. 팝콘 각이다. 팝콘 사다 놓고 재밌는 영화 보듯이 팝콘 각이다. 이제 이렇게 보통 표현, 팝콘 각. 예, 팝콘 각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이 문제는 이제 내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럼 팝콘각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면 잘못하면은 이게 뭐지 위장약 사 먹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시장이 그 4월 2일 특히 미국 시장은 4월 2일을 지금 이제 다 만회했습니다. 사실은 10% 이상 빠졌다가 다 만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해결된 거는 냉정화 보면 없고 말밖에 없습니다. 아직.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해놓은 건 결국은 다 잘 될 거야를 가격에다 지금 미리 선반영해 놓은 거죠. 근데 만일 우리의 예상과 달리 중국이 리뷰해봤는데 너희 성의가 안 돼, 우리 좀 버틸 수 있으니까 좀 더 가자. 너희 한번 내놔봐.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주가가 또 한번 변동성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단지 시가 우리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은 참을 수 있습니다. 기다릴 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물이 망가져요. 문제는. 그게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그저께까지 아침 방송에서 나와서 네.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중국발 그 소위 컨테이너 선들이 거의 40% 이상 줄었고 거기 이제 로스앤젤레스나 이런 기준은 그나마 그래도 한 반은 가고 있는 건데 제가 보니까 시애틀이 미국의 8위 항구더라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기준으로 텅텅 비었어요. 지난 주말부터. 배가 아예 없어요, 배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은 이게 다들 걱정하는 게 5월부터는 이게 동부 해안 쪽의 항구에 하역하는 분들이 지금 그나마 오고 있는 배는 한 20일 걸리니까 그것까지 다 하역 작업 다 하고 나면 이분들 다 이제 일자리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거 실어갈 야 트럭커들 이제 일자리 다 없는 거고요. 그 트럭커들의 회사들이 지금 3년 연속 사실은 적자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부도의 얘기도 많이 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양쪽이 다 다급한 거예요. 중국도 다급하고 사실은 미국도 다급한데 문제는 여기에서 서로 양보를 하면서 이전 수준으로 화해하고 착하게 빨리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여부에 따라서 이 실물의 피해가 상당히 그 폭이 결정될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그 5월에 팔고 떠나라는 속설 있잖아요. 네. Sell in May and go away 네. 얘기하는데 이게 맞다는 분도 있고 틀리다는 분들도 있는데 일부는 그걸 분해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 달에 팔고 떠나라가 늘 맞는 건 아닌데 언제 맞느냐? 침체가 오면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가 오면 5월에 파는 게 무조건 맞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 길어지면서 미국의 실물이 타격을 받게 되면
현재 큰 기대감으로 사실은 대부분 하락폭을 잘 해소해내고 상승 반전했던 현재의 장이 다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도 꼭 알면서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경기 상황을 좀 가늠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 나온 지표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제조업 지표도 그렇고 물론 이게 뭐 심리 지표 이게 소프트 데이터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먼저 소프트 데이터가 선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그 의미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코로나 이후에 돈을 엄청 풀어서 그걸로 이런 표현했지만 흥청망청 미국 사람들 잘 썼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거 다 썼거든요. 이제 남은 거는 앞으로 이제 여기서 고용까지 흔들리면은 상당히 좀 뭐랄까 이제 씀씀이를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그렇죠. 그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말씀 주셨던 소프트 데이터,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지표나 이런 것들은 나 허리띠 졸라매야 될 것 같아. 네. 6개월 안에 내 잡을 이룰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실제로 이제 5월 달 데이터부터는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오늘 밤에. 새벽이네요. 네.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네요. 그렇죠. 예, 예. 오늘 밤에 발표될 그 4월 달 그 고용 지표 한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시작이고 네. 5월, 6월로 갈수록 이것이 좀 더 뭐랄까 안 좋은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준이 뭐라고 대응을 해주느냐가 그나마 네. 우리한테 남아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마지막 구원투수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연준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까지 봐서는 손쉽게 이게 탁 손 털고 갑자기 네. 확 돌아서서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여전히 좀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도 그래도 하드 데이터로 실업률 같이 딱 하드 데이터로 한 4.5 이렇게 4.6 이렇게 실업률 찍어주면은 아 실업률이 너무 올라가서 이제 그냥 금리 인하할게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대전제는 앞에서 사실은 물가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잡혀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실업률이 올라오면 그거를 사실 대응하기 쉬울 텐데 말씀 주신 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려운 게 뭐냐면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물가 올라가면서 실업률 같이 올라오면 이것이 원래는 항상 반대로 가야 되는데 같이 올라오는 게 70년대 나타났던 스태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실은 백약이 무효거든요. 그럴 때 실패했던 게 그때 손쉽게 금리를 낮췄다가 나중에 더 큰 물가 상승으로 되돌아와서 다 망가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순위를 둘 텐데 네. 그렇게 놓고면 연준 입장에서는 선택지는 그래도 물가부터 잡아야지. 그 물가가 잡히는 걸 봐야지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훨씬 다수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낮춰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헷갈린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지금은 공급망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인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낮춘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소비가 좋아질 거냐 이런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어차피 실업률이 높아져가지고 물건을 못 사는 상태가 되면 결국은 침체 쪽으로 갈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인플레이션도 안 올 거다라고 관세 때문에 일어난 거라면 일시적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보면 오히려 연준은 실업률에 더 포커스를 해서 어떻게든지 안 올라만 가고 있으면 끝까지 버티다가 그냥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변화를 보려면 점도표를 봐야 될 텐데 네.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좀 느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점도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안타깝게 이제 그 데이터를 볼 수가 없고 파월의 입에서만 그러니까 그 뉘앙스로만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표지만 제가 보기에는 파월도 좀 삐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계속해서 압박하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냉정하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난 어차피 갈참이야 이런 표현 그렇지만 말년병장처럼 진짜 누구 표현대로 나 갈참인데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제 이런 느낌이라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트럼프가 좀 잘못 건드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현지 시간으로 2일부터 그 저렴한 상품을 관세 없이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직구에 대해서는 이제 원래 그 면세 조항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네. 드 미니미스. 네, 예, 근데 맞습니다. 이거를 당장 중국산에 대해서 폐지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뭐 페덱스, UPS 다 이 물류업체들도 타격이 불가피하고 당장 이게 평균 그 제품 가격이 $54 수준이면은 그런 거 면세 없이, 그러니까 면세로 들어왔다가 요게 이제 붙어버리면 당장 이것도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고. 이번에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게 예. 보통 테무나 쉐인에서 많이 예. 사는 건데 예.
재밌더라고요. 가장 많이 오른 게 뭔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찾아봤더니 의류? 예? 의류예요. 맞아 의류도 의류인데 가정용 그 소위 타올 그 화장 그 목욕 끝나고 네, 나는 네. 쓰는 타올 있잖아요. 그게 한 4배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4배. 가격이 그냥 그게 4배 4배로 올랐다고요? 올렸대요, 그냥. 와.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뭐 1년에 얼마나 사겠습니까? 많은. 이게 심정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턱턱 막히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사실 바이든 때 물가 올랐을 때 그걸 그나마 좀 제어해줬던 게 네. 불법 이민이라고 하지만 이민자들이 도우면서 임금을 그나마 서비스 임금 좀 낮춰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가 물량들을 살 수 있으면서 사실 물가를 낮춰줬었는데 심정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지에서 향후 1년 안에 지금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그렇게 갈 리는 없겠지만 7%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가 이렇게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소위 인플레이션 발생된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에 대한 기대를 관리하는 게 연준의 목표인데 네. 이렇게 되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10년 채권 금리를 보면 이제 4.5를 못 넘어가는 분위기로 만들어 줬잖아요. 일단 현재까지는. 근데 인플레이션이 과연 7, 8%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연히 네. 아닌데, 아닌데, 예.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드린 10년물 채권은 개인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10년물 채권에서 생집되는 향후 10년간의 예상 인플레이션 2.5, 4 이거밖에 안 돼요, 네. 사실은.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개인들이 느끼는 게 상당히 크고 거기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상당히 뭐랄까요, 좀 그러니까 비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월이 하고자 얘기하는 건 그것도 말이 되는 게 그러니까 네. 서서히 움직여줘야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안 오를 거야. 나는 그래서 나는 금리 낮출 수 있어. 라고 얘기하기는 또 그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래서 그 중간,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들이 만들어내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기대 인플레이션과 개인들이 정말 심정적으로 느끼는 그 인플레이션의 그 갭, 사실 그 갭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거꾸로 말하면 지금도 그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파월 입장에서는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 정말로 가정에서 느끼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미국채 수익률 또 달러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긴 그림으로 놓고 보면 달러는 약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는 게 맞다. 예, 일단은 사실은 지난 3년간 미국이 너무 경기가 좋아서 네. 사실은 그 적정 환율 PPP로 계산하는 소위 이제 그러니까 소위 구매력 평가 이론으로 계산하는 거에 비해서는 많게는 한 20% 30% 절상돼 있다. 과하게 과대평가돼 있다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정상화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통상 한 10에서 15년 주기로 달러는 강세와 약세를 거듭해 오거든요. 근데 미국이 너무 그 사이에 과하게 오랫동안 했고 오늘 보니까 트럼프가 한 1,600억 달러 정도의 그 소위 그 정부 지출을 줄이는 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 경기가 다른 나라보다 셌던 건 딴 게 아니라 돈을 엄청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돈을 막 풀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업 이익으로 연결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기업이 그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 이익도 줄어들고. 또 줄고 경기 성장률도 줄고 네. 그러면 사실은 달러도 약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긴 호흡에서 놓고 보면 달러는 약세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소위 N 달러가 최근에 급등한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은행이 지금 스탠스를 바꿔서 지금 정지시켜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리 동결했죠. 동결. 예. 예, 금리 인상시키려다가 동결했기 때문에 좀 과하게 갔던 게 좀 되돌림이지.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소위 엔화를 제한, 달러 지수를 형성하는 6개 국가 중에 유로화 여전히 강세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국가들 캐나다 뭐 스웨덴 뭐 다 강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달러의 장기 방향성은 약세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꼭 나쁘진 않다. 달러 약세로 가면 미국 주식은 대체적으로 이제 약하게 가고 그 얘기는 네, 경기가 네. 약해진다는 네. 거니까 나머지 비미국 주식이 좋아지고 항상 그럴 때 우리나라가 수혜를 많이 봤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꼭 달러 약세가 서학개미 분들은 좀 고민이 많아지겠지만 네. 우리 동학개미 분들한테는 이게 약장 그래서 이게 무슨 남학신잔사 무슨 집신장사 뭐 이런 거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 쪽에 걸쳐놓은 사람들. 그래서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밸런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 완벽하게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살고 하면 거의 불가능하니까 네. 밸런스를 갖고 비중 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당연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그 사이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기노업에서는 우리나라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보다는 훨씬. 오히려 미국은 향후 10년간 기대 수익률을 전 정말 많이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워낙 15년간 혼자 잘 나갔잖아요, 사실은.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잘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 수익률을 좀 많이 낮춰야 되고 오히려 미국의 은퇴자들이 문제예요, 사실은.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게요. 예? 미국 은퇴자들 그 예, 연금. 이제 예. 은퇴해갖고 금융자산밖에 없는데 예. 기대 수익률이 물가를 못 쫓아가면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점점점 내 거 까먹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가를 정부가 끝까지 지켜야죠 이제. 예, 근데 이런 논리가 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 예. 마음대로 되냐 이거죠. 그러면 빚을 더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만약에 미국이 국채를 더 찍는다 네. 예상보다 네. 그러면 지금 10년물, 30년물이 6, 7% 가지 6, 7% 말라는 법이 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박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비탄감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100년 네, 뭐 100년째로 비탄감해달라 근데 뭐 이런 표현 있지만 그건 사실은 칼만 안 들었지 강도입니다. 그렇죠. 이적. 사실은 사실상 그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그거 미국이 디폴트 선언하는 거거든요. 100년 후에 돈 갚게 이건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자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자도 안 주고. 네. 이게 그러니까 100년 무이자 그러니까 소위 그 제로 쿠폰 본드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네. 무이표채. 얼마나 디스카운트 해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건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실질적인 달러 패권도 무너지고 전 세계 나노미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저는 그래서 그 카드를 못 꺼낼 거라 못 생각합니다. 꺼낼 그건 것이다. 스티브 미란의 생각이었고 네. 그건 이제 미국에서도 그거는 안 될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럼 연준이 조금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겨준다라고 하면 이건 시장에서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아서 한다라고 해석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거 연준 푸시다 해석해서 그러니까 두 개가 연결되면 좋게 제일 좋을 것 같죠. 말씀 주신 대로 연준이 생각보다 빨리 금리를 인하해주고 예. 그 앞에 미중이 협상이 생각보다 잘 타결되면 네. 이러면 이제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고 사실은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좀 미중이 여전히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금리를 땡겨서 낮췄다 그러면 이거는 침체성 금리 인하할 확률이 더 커진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참 오늘 밤 미증시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네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